다크사이드와 닥터 맨해튼 중 누가 이길까요? 한 명은 아포칼립스의 신포꾼으로 지배에 살아있는 화신이며 그의 진정한 모습은 멀티버스 너머에 존재합니다. 다른 한 명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자 존재로 현실을 초안처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통제력의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지배자가 존재 자체를 생각만으로 편집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크사이드, 한번 분석해봅시다. 그는 아포칼립스 행성의 최고 군주이자 저스티스 리그의 최악의 적, 뉴 제네시스의 최대의 적수이며 디텍티브 코믹스 멀티버스 전체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키고 우주를 자신의 모습대로 재창조하려 하며 동시에 엄청난 힘과 디텍티브 코믹스 멀티버스의 모든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식인 안티라이프 방정식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당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가 디텍티브 코믹스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악당일 수도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다크사이드가 싸움에서 가진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그가 말도 안 되게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의 모든 아바타의 힘을 가진 앨런 스콧을 한 손으로 때려 눕혔고 멀티버스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완전히 힘을 끌어올린 즈스를 상대하면서도 자신의 진정한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뉴갓의 지배자인 하이파더와 7일 밤낮으로 싸웠고 그 과정에서 행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슈퍼맨과 싸운 모든 전투를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두 사람은 비슷한 실력을 보여줬지만 다크사이드는 몇몇 전투에서 슈퍼맨을 완전히 압도하거나 한두 번의 공격만으로 그를 쓰러뜨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투 중 하나에서는 슈퍼맨과 다크사이드가 타르타로스 성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성계 전체를 흔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이 성계는 신들의 구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계는 엄청나게 거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구체 안에서는 아포칼립스와 유제네시스 같은 행성들이 은하의 한쪽 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크사이드는 우주적인 위협인 이클립소를 때려 눕힌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우주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이며 전체 우주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티모니터와 싸운 적도 있습니다. 뉴 52에서의 안티모니터는 크라이시스에서의 안티모니터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지구에서 그는 우주를 흡수할 수 있으며 수없이 많은 우주를 파괴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다크사이드는 혼자서 이 녀석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과 파워 면에서 막상막하이며 다크사이드가 놀라울 정도로 강한 것처럼 그는 또한 놀라울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는 저스티스 리그의 공격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걸어갈 수 있고 주변 행성이 파괴되는 것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가 멀티버스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앨런 스콧과의 싸움을 기억하시나요? 앨런 스콧이 마침내 더 이상 힘을 아끼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모든 지구의 힘을 다해 그를 공격했지만 다크사이드는 여전히 일어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티모니터로부터 온갖 공격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는 차원과 우주가 주위에서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고 존재 전체를 찢어버릴 수 있는 폭탄도 견뎌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신의 분노 그 자체인 스펙터에게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적도 있지만 즉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메가 이펙트가 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오메가 빔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오메가 빔은 슈퍼맨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안티모니터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슈퍼맨을 또다시 공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크사이드가 원한다면 오메가 빔에 맞은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사이드는 오메가 제재라는 다크사이드의 가장 치명적인 능력 중 하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공격에 맞게 되면 무한한 수의 현실과 삶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실에서 당신은 항상 죽고 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죽는 것을 영원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강력하든 이미 다크사이드를 디텍티브 코믹스에서 최고의 강자 중 하나로 굳혀주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크사이드의 아바타들이 한 일입니다. 맞아요. 이제 진정한 형태의 다크사이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진정한 다크사이드는 단지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배틀 포럼에서 팬보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다크사이드 경이 다시는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낸 무언가였죠.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다크사이드는 잭 커비 시절부터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됐던 거죠. 잭 커비는 뉴가드를 플라톤적 개념으로 만들었고 다크사이드는 악의 플라톤적 개념, 즉 독자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대표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항상 원래 목표였죠. 하지만 그랜트 모리슨이 파이널 크라이시스를 쓰고 멀티버스 지도를 만든 최근에서야 이 개념이 제대로 다뤄졌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진 거죠. 우리는 의도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시작해봅시다. 다크사이드는 뉴갓이며 아포칼립스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뉴갓들이 존재하는 우주는 사실 일반적인 우주가 아니라 디텍티브 코믹스 멀티버스 바깥에 완전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신들의 영역, 즉 포스월드 안에 존재하며 일반적인 멀티버스나 심지어 시공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사이드 같은 신이 멀티버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바타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현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했듯이 뉴갓은 살아있는 개념입니다. 4차원 개념을 3차원 세계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현실 전체가 산산조각 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크사이드는 만화에서 끊임없이 아바타를 사용해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는 록갈라 괴물은 사실 그의 힘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슈퍼맨과 싸웠을 때나 저스티스 리그와 싸웠을 때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상 그건 그의 아바타였다는 뜻입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에 더 가깝고 힘도 다중 우주급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크사이드가 신들의 영역에서 실제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는 저 위에서부터 DC 코믹스 멀티버스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멀티버스를 완전히 파괴할 위협이었고 아니면 다시 한번 전체 멀티버스를 파괴할 위협이 되는 특이점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크사이드가 실제 DC 코믹스 멀티버스에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냈을 때 그는 말 그대로 한 번에 끝장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퀸테센스, 멀티버스에서 가장 높은 존재들인 캐릭터들입니다. 이 그룹은 간세트, 헤라, 하이파더, 팬텀 스트레인저, 더 위저드, 그리고 스펙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말로 강력한 캐릭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세트는 우주의 가디언 중 한 명이고 헤라는 모든 그리스 신들의 여왕입니다. 더 위저드는 천둥의 신이자 샤잠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이파더는 또 다른 뉴갓이자 다크사이드의 형제이며 뉴 제네시스의 통치자입니다. 팬텀 스트레인저. 그래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마법적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펙터는 신의 복수와 심판의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존재들이 다크사이드의 한 번의 공격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다크사이드가 상대해온 다중우주적 존재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는 타르타로스와 싸웠는데 타르타로스는 DC판 타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르타로스가 고대 스펙트럼의 8개 반지로 강화됐음에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도 다크사이드는 그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면 다크사이드는 강력하고 다크사이드는 사악하며 다크사이드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 오스터만은 처음부터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고 말수가 적은 핵물리학자였죠. 전형적인 실험실 가운을 입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만화책에서 흔히 있는 운명처럼 그는 방사성 입자 실험 도중에 기이한 사고 한가운데 휘말리게 됩니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만화 세계에서는 입자 가속기와 방사선 챔버가 어른들의 정글짐 같은 존재니까요.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 슈퍼파워를 가진 검이 인간이나 거대한 분노의 괴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존,
존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완전히 분해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인간도 아니고 전혀 인간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는 양자 수준에서 스스로를 다시 조립했고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존재로 나타났어요.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 시간과 공간의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난 존재였어요. 그렇게 닥터 맨해튼이 탄생했어요. 워치맨이어 세계에서 살아있는 신이 된 그는 존재하는 것 중에서 단연코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생각만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고 고체 물체를 통과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몸을 재생할 수 있으며 우주의 어디든지 아무렇지 않게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걷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는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고 화성에 궁전을 지을 수 있으며 공기를 유리로 바꿀 수 있고 원자를 레고 블록처럼 재배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닥터 맨해튼에게 시간은 선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한 일, 앞으로 할 일, 그리고 절대 하지 않을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곳과 앞으로 가게 될 모든 곳에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그의 현실입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과거와 함께 미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이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닥터 맨해튼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진짜로 구분짓는 것, 그를 정말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의 완전한 감정적 분리입니다. 그는 사랑을 느끼지 않고 증오도 느끼지 않으며 화도 내지 않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차갑고 신과 같은 관점 때문에 다른 어떤 영웅이나 악당도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를 강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위험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를 악당으로 만듭니다. 닥터 맨해튼이 모든 시간을 한 번에 보는 것, 모든 순간에 동시에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을 스파게티 면발처럼 관찰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는 건 그가 말 그대로 역사를 다시 쓸 수 있고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 있으며 미래를 바꾸거나 전체 시간선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말이죠. 그는 크립톤을 구할 수도 있고 모든 슈퍼히어로의 기원 이야기를 막을 수도 있으며 어떤 악당도 지울 수 있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이 지점에서 그는 단순한 워치맨 캐릭터가 아니라 DC의 판도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맨해튼은 자기 우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DC의 메인 타임라인에 손을 뻗어 그것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대해 봅시다. 플래시포인트 베리 앨런, 즉 플래시는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한 번의 행동이 타임라인을 산산조각냅니다. 갑자기 세상은 알아볼 수 없게 변합니다. 배트맨은 브루스가 아니라 토마스 웨인입니다. 슈퍼맨은 어릴 때 정부 연구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원더우먼과 아쿠아맨은 전쟁 중이고 전 세계가 그 전쟁의 한가운데 휘말려 있습니다. 완전한 혼돈이죠. 베리는 이걸 고치려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맨해튼이 한 일이었죠. 닥터 맨해튼이 몰래 시간선에 개입해서 디텍티브 코믹스 유니버스의 역사에서 무려 10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관계들을 지우고 배경 이야기를 다시 쓰고 레거시 히어로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뉴 52였습니다. 그것은 DC의 대규모 연속성 리부트였고 맨해튼은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과학 실험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시간 자체를 조작했습니다. 마치 신이 개미 농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물론 개미 농장도 결국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면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둠스데이 클락을 얻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디텍티브 코믹스 리버스 이후를 배경으로 하며 디텍티브 코믹스 리버스는 원래의 연속성을 복원하기 시작한 이벤트였습니다. 둠스데이 클락은 진실을 밝혀냅니다. 닥터 맨해튼이 모든 것의 배후였습니다. 사라진 시간, 조각난 과거, 지워진 캐릭터들까지 모두 말이죠.
그가 바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지켜보고 멀리서 관찰하며 손을 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타임라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당연히 히어로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를 직접 대면하죠. 그럼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손짓 한 번으로 저스티스 리그의 절반을 쓸어버립니다. 그린 랜턴들이 그와 싸우려고 하지만 그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들을 무장 해제시킵니다. 마법 사용자들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법은 그저 또 다른 아원자 확률의 패턴일 뿐이죠. 슈퍼맨도 강력하지만 그조차도 맨해튼의 전지전능함과 우주적인 힘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이미 전투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으로 맨해튼은 힘을 과시하는 대신 마음을 바꾸며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작이 가져온 결과와 자신이 사람들과 세상에 끼친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놓아주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등장인물들의 역사를 되돌려주며 이번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디텍티브 코믹스 유니버스를 초기화합니다. 그는 심지어 메인 연속성과 연결된 독특한 우주인 디텍티브 코믹스 메타버스마저 파괴하고 이번에는 자신의 영향 없이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텍티브 코믹스 타임라인을 완전히 떠납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만화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멀티버스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가 맨해튼의 힘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다크 나이츠 데스 메탈이 등장합니다. 이 이벤트는 지옥처럼 강렬하고 대체 우주에서 온 뒤틀린 악몽 같은 배트맨 버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의 선인물은 웃는 배트맨입니다. 그는 조커에게 감염되어 도덕성이 전혀 없는 배트맨이죠. 그리고 끝없는 데뷔책들. 그중 하나의 데뷔책이 닥터 맨해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중우주의 또 다른 한 곳에서 브루스 웨인은 코미디언의 버튼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고유장 생성기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트맨 후 레프스는 그 브루스를 기계에 가두고 존 오스터맨처럼 맨해튼급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브루스가 완전히 각성하기 전에 배트맨 후 레프스가 그를 로보토미 수술하고 그의 몸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뒤틀린 알프레드들과 다중우주 수술의 희망을 통해 그는 자신의 뇌를 그 전능한 브루스의 몸에 이식합니다. 그 결과 다키스트 나이트가 탄생합니다. 배트맨의 사디스트적인 정신과 맨해튼의 신급 능력이 융합된 존재죠. 그리고 그는 다중우주의 어머니인 퍼페추어에게 도전할 만큼 강력합니다. 퍼페추어는 모니터, 안티모니터, 그리고 월드 포저를 창조한 존재입니다. 퍼페추어는 존재 자체를 형성했지만 이 맨해튼의 힘을 얻은 배트맨이 그녀를 이깁니다. 이 정도의 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결국 맨해튼의 크라이시스 에너지로 업그레이드된 원더우먼이 다크나이트를 막아냅니다. 그들의 전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멀티버스의 역사를 가로지르며 펼쳐지고 결국 그녀가 우주를 다시 한번 리부트하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닥터 맨해튼은 단순히 강력한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현실의 법칙을 너무나 강하게 구부려서 결국 부러뜨리고 맙니다. 그의 타락한 버전조차도 모든 존재의 창조자를 이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원래 그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만약 디텍티브 코믹스가 카드로 만든 집이라면 닥터 맨해튼은 낙엽 송풍기를 든 아이와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똑똑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싶을 때 작가들이 사용하는 치트키와 같은 존재입니다. 걸어다니는 리셋 버튼이자 빛나는 파란 피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가 시간을 다시 쓰거나 우주를 끝내거나 아니면 그냥 화성에서 벌거벗은 채로 떠다니며 인생을 생각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닥터 맨해튼은 디텍티브 코믹스 유니버스에서 단순한 신이 아니라 그 세계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길지 분석해봅시다. 좋아요.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폭정의 화신이 현실을 과학 실험처럼 다루는 남자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크사이드는 그냥 오메가 빔을 쏘는 바위 얼굴의 외계인이 아니라
이 남자는 지배라는 개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단순히 다크사이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에 다크사이드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사이드는 존재한다, 그냥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력이나 죽음, 세금처럼요. 닥터 맨해튼은 한편으로 인간이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을 멈추고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배하는 것과 편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다크사이드부터 시작해봅시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미친 존재인지 자주 잊거든요. 그의 아바타조차도 본체의 희석된 투영에 불과한데 슈퍼맨과 맞붙을 수 있고 제우스 같은 신들을 때려 눕히며 하이파더와 며칠 동안이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들 주위에서 행성들이 폭발하는 와중에도 말이죠. 그는 안티모니터 같은 다중우주급 위협과 맞서 싸웠고 저스티스 리그 전체 멤버들의 공격도 버텨냈으며 신성한 공격을 받고도 제로부터 재생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코스믹 존재들을 지워버릴 만한 일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남았죠. 그런데도 이게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다크사이드는 다중우주 바깥 신들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현실의 가상현실 IP 라운지 같은 곳으로 개념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의 진짜 모습은 너무 거대하고 형이상학적으로 무거워서 한번 죽어가며 다중우주 쪽으로 떨어졌을 때 그림자만으로도 존재 전체를 특이점으로 붕괴시킬 뻔했습니다. 그림자만으로도요. 정말 무섭죠. 그가 싸움을 끝내려 하면 이미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오메가 빔, 시간과 공간, 차원, 반전, 심지어 엉성한 스토리까지 쫓아오는 유도형 죽음의 광선입니다. 그게 당신을 맞추죠. 당신은 존재 자체가 지워질 수도 있고 오메가 제재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 제재는 당신이 영원히 살고 죽는 무한 루프죠. 다크사이드는 단순히 당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패배를 당신의 영원한 인생 이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닥터 맨해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보스전에서 개발자 콘솔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맨해튼은 다른 캐릭터들처럼 단순히 강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단순히 더 강하거나 빠르거나 튼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는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조종하죠. 그는 생각만으로 군대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즉시 순간이동할 수 있으며 파괴된 후에도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내 구성도 무시하며 거리도 무시하고 물리 법칙조차 무시합니다. 이건 그냥 준비 운동일 뿐입니다. 그의 진짜 힘은 시간입니다. 맨해튼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예측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당신이 이미 그것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상대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쓸모없는 기습에 불과합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기습 공격은 이미 일어났고 마지막 순간의 방역도 어제 실패하는 것을 지켜봤죠. 이미 리플레이를 본 사람을 상대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대단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이나 도시, 행성만을 건드린 게 아니라 DC 코믹스 전체의 타임라인을 다시 썼습니다. 바로 뉴 52 리부트죠. 그건 우주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맨해튼이 실험을 한 것이었죠. 그는 역사에서 10년을 지워버리고 사건들을 바꾸고 운명을 다시 쓰고 연속성을 재구성했습니다. 마치 설정을 조정하듯이 디텍티브 코믹스 유니버스 전체가 사실상 그의 실험주였던 거죠. 영웅들이 그에게 맞섰을 때 그는 그들을 제압하고 그린 랜턴 에너지를 흡수하고 마법을 무시하며 공격을 존재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와 제대로 싸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수준에서 상호작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단순히 그들보다 강한 게 아니라 그들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스터 믹스 데피탈릭 5차원 혼돈의 장난꾸러기로 이전에 다크사이드 급 존재들을 가지고 놀았던 인물이죠. 그런 그가 닥터 맨해튼을 두려워했습니다. 믹스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존재는 한때 조커를 엠퍼러 조커로 만든 힘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엠퍼러 조커는 정말로 상대를 굴욕시켰죠. 다크사이드.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현실 왜곡자가 맨해튼을 경계한다면 다크사이드에게는 엄청난 경고 신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닥터 맨해튼의 힘과 합쳐진 배트맨 후 레프스, 다크니스트 나이트도 있습니다. 그 버전은 페르페투아와 싸웠는데 그녀는 단순한 신도, 단순한 코스믹 엔티티도 아니라 멀티버스의 실제 어머니이자 창조자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모든 시간에 걸쳐 창조에서 파괴까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 전투는 신들의 영역을 넘어선 곳,
다크사이드의 진정한 형태가 존재하는 그와 같은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번역하자면 닥터 맨해튼의 힘은 다크사이드의 본래 영역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다크사이드가 여기서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우주적인 천재이자 조종자이며 신들과 문명들을 노예로 삼은 정복자입니다. 그의 의지는 괴물 같고 그의 본질은 몸이 파괴되어도 계속 존재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폭정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는 정말 무섭습니다. 지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다크사이드도 존재합니다. 그를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어도 그 개념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건 무섭지만 다크사이드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맨해튼은 개념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수정합니다. 다크사이드가 공격하면 맨해튼은 이미 그걸 봤습니다. 다크사이드가 그를 지워도 닥터 맨해튼은 다시 형성됩니다. 다크사이드가 그를 압도하려고 하면 닥터 맨해튼은 싸움의 규칙을 바꿉니다. 다크사이드는 현실을 지배합니다. 맨해튼은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통제합니다. 그게 차이점이고, 솔직히 우리는 닥터 맨해튼이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는지 봐왔습니다. 그건 전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충돌도 없고 에너지 빔 대결도 없으며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가 결정하는 순간이 오면 넌 끝났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납니다. 다크사이드가 그를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진정한 모습이라면 가능합니다. 다크사이드는 디텍티브 코믹스 코스몰로지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이건 쉽지 않을 것이고 순식간에 끝나지도 않을 겁니다. 다크사이드는 확실히 닥터 맨해튼이 진지하게 싸워야 할 만큼의 규모, 힘, 형이상학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크사이드에게는 점점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닥터 맨해튼은 이해함으로써 적응하고 일단 무언가를 이해하면 그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사이드는 존재를 지배하지만 닥터 맨해튼은 그것을 다시 씁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보통 지우개를 쥔 쪽이 이깁니다. 닥터 맨해튼이 이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도 여러 생각과 감정이 있으실 거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오래 남아 계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청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세요. 매주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